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얼마 전 애플이 현대차를 하청업체로 만들 야욕으로 들이댔지만 대차게 까인 전적이 있었습니다. 애플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며 애플카를 만들 계획에 있지만 완성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에게 먼저 다가와 협력의 손길을 뻗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들여다본 현대로선 글로벌 완성업체인 현대를 하청업체 취급하는 내용에 어이없어하며 결국 계약을 결렬해버립니다. 한간에는 현대차와 애플의 협력설이 커지며 현대차의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다가 계약 결렬 이후 주가가 꽤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등락을 반복한 것 때문에 현대가 애플이라는 복을 걷어찼다는 비판 여론도 있었으나 최근 현대차가 야심차게 선보인 전기차 아이오닉5가 출시되며 현대차는 보란듯이 완성차 브랜드로서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 이후 한국 시장에 이어 유럽에서까지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대차의 유럽 법인은 아이오닉5의 첫 물량 3,000대를 사전 예약 받은 결과 목표의 3배가 넘는 1만여 건의 구매 희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구매 문의만 자그마치 24만 6천 건에 이르렀다고 알려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유럽의 사전 계약 비용은 한국의 10배가 넘는 1,000유로라는 점입니다. HME의 호프만 상품 마케팅 부사장은 장점이 큰 아이오닉5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라며 높은 관심을 받으며 동급 차종에서 새로운 톱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전 계약 기록을 경신하며 사전 계약을 진행한 지 이틀 동안 올해 판매 목표였던 26,500여 대가 모두 팔렸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이 계속되면서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의 생태계 파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대차를 하청업체 취급하다가 대차게 까이며 닛산과 폭스바겐을 찾아갔지만 역시나 줄줄이 거절을 당하며 굴욕을 맛보고 있지만 현대차는 보란듯이 퀄리티 높은 전기차를 선보이며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모든 완성차 기업들에게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신상차를 공개한 현대차에게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현대차로선 굳이 애플의 하청으로 이룰 필요가 없지만 애플로선 전기차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현대차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들로 변경되겠지만 아이오닉5의 성공적인 출시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현대 입장에선 애플과의 파트너십이 큰 메리트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현대차는 일본 포털 사이트에도 메인 기사로 걸렸을 만큼 많은 일본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선 세계에서 알아주는 일본 기업이라곤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관심을 받고 있으니 도요타의 입지가 불안해지는지 견제 심리가 발동했나 봅니다. 뭐야? 생산 감소로 한국 자동차 산업은 도산하는 거 아니었나? 일본에선 아무도 사지 않는 차 전혀 관심 없다. 한국산 자동차 따위 곧 리콜 소식이나 들리겠지 뭐. 왠지 일본은 전기 자동차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 한국 중국에게 밀려 결국은 추격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 나도 같은 의견이야. 적어도 한국은 계속 개발하며 시행착오를 하고 있잖아. 그런 개량을 거듭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일본도 분발해야 해. 유럽에서 완판? 조작 아냐? 한국 차를 일본인은 안 사겠지만 서양은 달라. 텔레비전, 스마트폰을 삼성이 잠식한 걸 보라고 안일하게 있다간 자동차마저 또 따라잡힌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진지하게 분발해야 한다며 반성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대체로 한국차 따위 누가 사주냐 라며 빼익거리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한국에게 수없이 따라잡혀 놓고 또 한국을 만만하게 보며 안일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조만간 자동차 시장마저 따라잡히고 후회할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까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며 점유율 선점을 위해 광폭 행진 중입니다. 삼성은 최근 미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사바리를 인수했습니다. 이때 사바리는 첨단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에서 사바리만의 핵심적인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바리의 자율주행 기술과 삼성의 기술이 합쳐지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선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결정하느냐일 정도로 규모가 큰 파이입니다.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점유율을 전기차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볼보의 경우에도 203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면서 내연기관은 미래가 없다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전자기업인 삼성 입장에선 기존의 기술력을 더해 새로운 기업들과의 합병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삼성이 자율주행 기업인 사바리를 사들인 것은 신의 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신의 한 수는 삼성보다 현대차가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얼마 전 로봇 제작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인공지능 로봇계 스팟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스팟은 로봇팔을 장착해서 물건을 집어들거나 문을 여닫을 수 있으며 자율 충전까지 가능한 기능이 새로 발표되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을 통해 걸어다니는 자동차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걸어다니는 자동차 기술력이 개발되면 차체가 전후좌우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계단까지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을 가진 현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계 스팟이 미국 경찰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 경찰들이 인질 강도 사건 현장에 로봇 경찰견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를 투입한 것입니다. 로봇계는 경찰관의 목숨이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용될 수 있어서 경찰관의 목숨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지난달 뉴욕 브롱크스에서 발생한 인질 강도 사건 당시 카메라와 조명이 장착돼 있으며 원격 조정까지 가능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견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인질로 잡혀있던 2명 중 1명이 탈출에 성공해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무장 인질범이 계속 남아있는지 불확실해지자 뉴욕 경찰은 이 로봇견을 건물 안으로 투입한 것입니다. 로봇견의 수색 결과 인질범은 사라졌으며 뉴욕 경찰은 휴대폰과 현금 220만 원을 훔쳐 사라진 2명을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인질의 다리를 다리미로 지지는 고문까지 자행했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로봇견이 아니었으면 경찰관들이 직접 건물 안으로 투입되어 잔인한 인질범들이 어디에 있는지 상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을 제압해야 했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봇견 덕분에 뉴욕 경찰은 인질극이나 위험 물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견은 에너지와 유틸리티, 제조와 건설 현장 등에서 사람 대신 위험한 임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중적으로도 긍정적인 로봇 이미지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활약 덕분에 현대차는 신의 한 수와도 같은 인수합병으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대차그룹은 일본 소프트뱅크사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의 지배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분 80%를 갖게 됐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해당 인수합병을 알리며 두 기업이 제조와 물류, 자동화 강점을 서로 살리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개발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5년 내에 현대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 될 가능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자율주행 기업 합병과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의 예를 보면 한국 기업들이 경영을 얼마나 똑똑한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들만 잘 골라서 인수할 뿐더러 자신들의 영역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을 위주로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덕에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시너지를 높이고 기술력을 몇 년씩 앞당기는 강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전폭적인 성장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앞으로 한국을 빼놓고 미래 산업을 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